권순 시장 공도 있고 과도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처럼 대선에 정말 눈이 팔려서 시장을 망쳤다. 그 평가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일선상 비교로 표현상 비춰진 것에 대해서 또 상처받으신 분들께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대로 본선에 갔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때는 민주당에 좀 치명적인 또 피해가 올 수 있고 심각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이거는 장해찬 경우와 다르게 법원에서 말하는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장해찬 판단. 의원 (6.3) 지방선거가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판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 이렇게 빅3 지역의 대진표들이 속속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가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죠. 민주당이 오늘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연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최종 후보가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일단 인물들 쟁쟁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냥 과반이 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권리당원들이나 그다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네. 지지 후보를 변동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최대의 변수는 어디냐?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네. 어떤 후보에게 쏠릴 것이냐 네.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세 후보 가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서는 3등 후보에 대한 표가 네. 3등한테 그대로 갈까? 왜냐하면 3등이라고 하는 건 결선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특정한 후보에게 그 표가 갈 가능성도 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네.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렇다면 현재 추세가 진행이 될 건데 네. 이 진행된 추세 자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 그 3인을 뽑는 경선의 결과가 네. 어떠했는가. 네. 저 그 경선의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득표가 갔다고 한다면 네. 저 흐름을 변동시키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 민주당 경선 후보 셋,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예비 후보 이 셋 가운데 어떤 후보가 본선 진출자로 나와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을까요? 이게 말하면 그 그냥 영향을 개인적인 미칠 것 의견을 같은데. 전제로 여쭙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상 뭐 정원호 후보가 이제 상수긴 한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네. 그런데 저는 박주민 의원이 나오더라도 장단점이 뚜렷하고 그렇죠. 정원호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단점이 뚜렷하고 이 장단점이 지금 이 나오는 중이에요.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비슷한 그 어떤 대결 구도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지난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엿봤듯이 네. 막 강성 지지층에 두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네네. 친명성 강성 당원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친명이 아니고 친청성으로 저희가 평가한 이 분들이 있는데 네. 어느 분들이 과연 이 경선에 영향을 끼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열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반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호 예비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이 여론조사 재가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선을 치르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를 지적했죠. 이게 지금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쟁점은 바로 저희가 지금 3일째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론조사 재가공, 수치를 다시 계산해서 발표하는 것. 이게 왜곡이냐 아니면 단순 재환산이냐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일단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은 경찰이 일단 내리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박주민 전현희 예비후보의 긴급 조치 요청에도 민주당 차원에서는 근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 사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뭐 여론조사 왜곡이라고 하지만 시각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왜곡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게 사실 민주당 내 후보 지지층 중에서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나서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전체적으로 뭐 후보 간의 순위가 바뀌었다던가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에서 3위인 후보가 저렇게 이제 가공을 했더니 1위가 됐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위도 동일했고 그리고 백분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후보들 다 득표율이 동시에 그러니까 1, 2, 3번의 후보들 다 모두 동시에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위반이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과 동시에 이제 경선 자체도 진행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멈추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동시에 작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저 그래프,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원래 여론조사인데 저기 없음 모름으로 돼 있는 수치, 저 수치를 빼고 다시 계산한 게 왼쪽 그래프입니다. 저 왼쪽 그래프를 인터넷에 이제 홍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논란이 된 건데 박주민 후보와 정원훈 후보의 격차를 보시죠. 원래 오른쪽에 원래 조사에서는 33.4에서 24.4 요 차이입니다. 근데 백분율을 재환산해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무려 14.7%포인트 차가 나거든요. 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저건 순위가 바뀐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셨지만 저 수치가 변동된 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이다. 이런 또 주장이잖아요. 이 이슈가 이번 본경선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우선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공직선거법 96조 1항에 보면은 이 선거에 관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왜곡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왜곡이냐? 이 판단은 물론 법원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동안의 판례를 볼 때 이것을 유권자, 내가 표를 찍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독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수치상의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지금 정원호 후보의 경우 모름, 무응답을 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게 과반을 넘어가게 됩니다. 54.6%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유권자들이 해석할 경우에는 절반이 넘게 지지를 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4.6%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히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인 박주민이나 전현희 후보의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후에도 큰 문제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왜곡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단 이 본선 투표를 중단해달라고 박주민 전현희 후보가 당에 요청을 했지만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오늘 이제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과연 어떤 후보로 결정이 될지 그리고 과반을 넘어서 결선 없이 갈지 관심사입니다.